저번 주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번 주에 윤회에 빠져가지고 그 해나 좀 보는데 아직도 윤회. 네, 오늘도 윤회를 몇 개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몇 개에서 설명해야 하고 이제 또 윤회를 생각하는 게 이제 진화적으로 과거는 진화 개념을 별로 쓰지 않았으니까 그 진화한다는 생각으로 윤회를 보지는 않았어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본 책에는 그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윤회를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는지 사람마다 다르긴 하는데 그게 윤회를 진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점점 좀 더 나은 방법, 일종의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해야 되나? 너무 니체 냄새나요? 네, 누구나 다 이건 자본주의에 소유하고 싶어 하거나 권력을 추구하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강화되는 방법을 추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누구나 다 이런 상승에 대한 욕구는 있다는 거죠. 이게 꼭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춤을 추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나아졌다가 다시 꼬꾸라졌다가 올라갔다 하죠. 근데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결국 이런 위로 향하는 방법으로 윤회를 거칠 거라는 거죠. 저번에 윤회가 막 올라갔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더 나은 거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짐승으로 아니면 그 밑으로도 갑자기 사람에서 왕이었다가 갑자기 짐승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 이 부분이 아직 자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는 이 부분이 정상인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사람들 중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잖아요. 근데 그들의 진화 수준이 그 정도일 거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요. 그러니까 최정점을 찍어야 돼요. 마지막 정점을 찍는 여기가 옛날에는 왕이었어요. 누구나 왕은 한번 해봐야 되는 윤회 과정상 오랜 윤회에서 누구나 다 이 왕에 해당하는 이 정점을 찍고자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찍었기도 하고 또 이 근처에서 놀기도 해요. 정확하게 꼭 왕이어야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왕 곁에서 왕을 보고서 저건 사람이 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으로 사람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주로 얘기하면 여기 위가 이제 왕인데 여기가 록이고 여기가 새예요. 이 그룹이요. 정확하게 꼭 왕이 아니어도 돼요. 왕 근처.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점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정점인데 어느 정도의 정점을 올라가 봐야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게 요즘은 권력으로 올라간 것보다 돈으로 올라가는 거 더 좋아하잖아요. 대통령 될래 아니면 저 삼성기업 회장 될래면 뭘 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즘은 왕이 정점이 아니에요. 다른 게 정점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꼭 권력이 아니라 무엇이든 간에 어느 한 분야에서 어느 한쪽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수 있냐가 돼요. 이제는 옛날에는 쉽게 왕 정도는 가야 된다고 했는데 요즘이 아니라 하나의 학자로서도 정점을 찍으면 가장 유명한 학자가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어느 한 부분에 어느 정도 이상의 권력이요. 이 권력이라는 게 꼭 정치적인 권력이 아니라 정점을 찍은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봤냐는 거죠. 그 정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게 우선은 윤회의 목적이에요. 누구나 다 이 최고로 올라가고 싶어 해요. 여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윤회를 해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올라가 봤는데 가볼 거 봤고 볼 거 못 볼 거 다 봤단 말이죠. 그 다음에 태어나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정점에 올라왔다면 여기서 어디로 태어나야 될지를 헷갈려 한다고. 그래서 다음 태어나는 여기에 이 텀이 길어요.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 되는 거죠. 이 텀이 상당히 길게 돼요. 태어나기 싫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 스스로 헷갈리기 때문에 방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텀이 길어진다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종교로 빠져요. 대개가 허무함을 느끼거나 염세주의로 가거든요. 그래서 다음 생에 이런 사람이 이후에 왔을 때 종교적인 성향을 띠거나 삶이 오히려 힘들어요. 나약한 사람으로 태어나요. 대개는 심리적 방황이 인생의 방황이 되거든요. 내 인생에 이렇게 족같냐고 하면 네가 족같은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을 해온 게 딱히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지향성이 애매해진 거예요. 올라갔다고요.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질 것밖에 없는데 떨어지긴 싫잖아요. 그렇다고 더 올라갈 수 있냐? 뭐가 올라갈 수 있냐고 여기서. 어느 정도 정점을 내가 찍었는데 최고 올라갔는데 최고가 됐잖아요. 최고가 된 다음에 할 게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어느 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면 그 다음으로 뭘 하고 싶어요? 이걸 유지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점에 올라갔다는 거 이미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점에 올라가다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나 최고 되자마자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최고를 누려본단 말이죠. 누려본 다음에 얘가 뭘 할 거냐. 그 다음 생이 바로 꼬꾸라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다음 생에도 권력을 추구하고 그 다음 생에도 권력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한 번 최고에 올라갈 건지 두 번 올라갈지 세 번 올라갈지도 본인의 성격 따라 틀려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게 방황한다고요.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그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에 힘들어한다고요. 이 정점에 올라갈 때쯤에서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거나 고민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곳으로 다음 생을 태어나게 하는 그 지향성으로 삼을 수 있다고요. 뜻으로 삼을 수 있어요. 이 뜻이 불분명하면 태어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는 아직 불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 이 사람이 인생에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서 남의 밥이 되거나 별다른 인생을 살지도 못하고 살다 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정점을 찍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들의 윤회가 거의 그 부분에 해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악착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윤회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올라가고 싶어 하면서도 그게 꼭 좋은 것 같지 않다 하면은 이제 한 번쯤 올라가 본 사람이겠죠. 어디에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잘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수도라고 하는데 여기 도를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 도가 되냐면 이 정점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의 최고 윗자리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곳이 형의 상학이란 말이에요. 물질이 아닌 세계일 거란 말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이 추구할 곳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교 쪽으로 빠지거나 도에 빠지거나 하면서 그 탐욕을 내는 또 다른 탐욕이야. 욕심의 마지막 욕심이 이 도에 대한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있는 거 다 있는 사람 마지막에 추구하는 욕심이 이쪽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쪽 세계로 넘어오게 될 거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 마음이니까 안 올 수도 있는데 올 수 있다는. 그러면 이게 도 닦겠다고 오는 사람들 다 이 정도 수준인 거냐? 그건 꼭 그렇진 않아요. 어쩌다 보니 오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끌려오는 사람이나 빨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다 보니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무책임하게 말하는 것 좀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이기도 해요. 꼭 이 도를 닦겠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화가 거기까지 갔냐는 그런 식의 보장은 아니에요. 근데 빨리 오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서 오래 붙어 있을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다가 결국 이쪽을 추구하게 돼요. 사회적인 성공에 해당하는 부분, 이 정점을 안 찍고 오면 결국은 다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도에 대해서 할 듯 하다가 나중에 결국 방황해서 다시 돌아갔다가 여기서 하고 할 건 하고 경험할 건 경험해 보고 와야 돼요. 경험도 안 해보고 왔다가는 이게 또 다른 방황을 할 거라는 거죠. 이게 윤회의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에 따라서.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대, 이 윤회 시간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지가 중요하긴 해요, 그게. 여러분은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다음에 태어날 거를 정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정할 수 있긴 하죠. 정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죠. 못해요.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간단해요. 왜 그 공부한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 공부가 제대로 안 됐을까요? 네? 자천하려고 왔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이게 성과가 없는 건 원하지 않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윤회 똑같아요. 내가 좋은 거 태어나고 싶어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눈이 생각하는 게 의식적인 부분하고 의식, 그러니까 뇌의 부분, 감정의 부분, 그러니까 단전을 세 개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식이라고 하고 감정이라고 하고 이 몸이라고 하면 이 생각으로는 누구나 다 좋은 것을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하고 한다는 걸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감정이 움직이지 않거나 이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뚜기 같아요. 위만 왔다 갔다 해요. 밑에가 여기가 안 움직이면 자리를 옮길 수 없어요. 이 아랫부분이 얼마나 깊이 있는 데까지 내가 변형됐는가 그 부분이요. 자체는 여기부터 변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변해가야 자체는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변형된다고요. 내 변형 이루게 하는 거야. 윤회라는 게 다음에 나 저걸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간단하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내가 저 삼성가에 태어나고 싶어. 그러다 지금 죽으면 거기 태어날 수 있겠냐고요.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건 여기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움직여줘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까지 움직여지는 연습을 별로 안 했어요, 사람들이. 대개는 우리가 이 부분만 움직이도록 습관들도 있어요. 요즘 세상은 더 심해요. 이게 분리돼 버렸어요, 이게. 목이 끊겼어요. 그래서 안 돼요, 잘. 아는 걸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느끼잖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거. 왜 안 돼요, 그게? 그 부분이요. 윤회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건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항상 그렇잖아요. 아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론과 현실을 같이 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놨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아는 것 하고, 행동하는 거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어른들, 아니면 기성세대들도 아는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이게 사회적으로도 유기적으로 맞춰져야 되고, 그래야 그걸 보면서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내 자신의 습관 들여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요. 다 말 따로 행동 따르고 머리 지식 따로 사는 거 따로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당연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분리가 돼서 제대로 되지 않게 돼버렸다고요. 그리고 윤회를 또 설명하는 것 중에 옛날 초기 불교 같은 거 보면 거기에도 윤회를 해탈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잘 읽어봐야 돼요. 어떤 그게 무상이나 고무와 그런 식으로 초기 불교는 이건 한문 번역인 거고 원전에서는 그냥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나가 아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이걸 벗어나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연기법이잖아요. 연기법이에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구조주의예요. 근데 연기가 절대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걔네들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하고 이게 아공, 법공
한문으로 써야 되는 전 머리가 나빠서 한문은 제가 지금 예, 이렇게 돼요.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아공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내가 없다고요. 내가 없는데 요즘 철학이 주체를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게 법이 있냐 하고 법이 없냐의 문제. 구조가 있냐, 구조도 변하냐 이 차이예요. 구조요. 여기 법이요. 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연기법이 있다고요. 법이 있어요. 이거 하면 이게 이 설일체유부 애들인가? 또 뭐라 그래. 요즘은 이걸 소승이라고 욕하는데 얘네들 없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나 소승이라고 하면 이제 싸워요. 요거도 먹어요. 저 남방불교 가가지고 소승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얘네 소승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얘네들 이 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애들이냐 아니냐가 이게 문제인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소승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법이 있다고 하는 애들이요. 애들이 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법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온다고. 그러니까 요즘 철학하고 비슷해요. 구조가 있냐, 구조는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 구조를 도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꼭 없다고 말하진 않아요. 이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데 구조도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해요. 왜 변하냐면 얘네들은 우주를 얘기하거든요. 우주. 이 세상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아요. 그 구조가 뭐든 간에 이 법이 뭐든 간에 이 법 자체, 이 우주 자체가 허물어져요. 성주 개공한단 말이에요. 좀 오래 있지 없어지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좀 오래 있는 거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얘기하다 보면 결국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고요. 영원이란 개념도 여기서나 통하는 말이잖아요. 그건 이 말만 있는 거지 영혼을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영혼을 보는 자는 영혼과 대상을 삼았는데 영혼이란 말이 안 되잖아요. 영혼은 대상을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공이에요. 무상하다고요. 그래서 이 윤회를 벗어난다는 게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윤회를 벗어난다는 게 내가 어떤 초능력적인 엑스맨이 돼가지고 윤회를 벗어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졌다는 그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법이 공이에요. 윤회가 없다고요. 윤회가 구조잖아요. 구조 없다고요. 그러니까 윤회하지 않는다고요. 네가 윤회하지 않는다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윤회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요. 이게 공이에요. 윤회가 공이라서 그럼 맞장난이 돼버렸잖아요. 다음에 안 태어날 거라 생각했는데 태어나는 건 네가 아니에요. 난 이미 태어난 순간 이미 내 자아를 사라졌어요. 그래서 전생을 기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부처가 전생을 다 기억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부처는 전생 기억하지 않아요. 왜요? 이거 구조예요. 전생이 있다고 물론 윤회를 해온 건 사실인데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윤회를 하잖아요. 윤회를 해왔잖아. 또 전생이 있잖아. 근데 왜 공이라고 그래, 이렇게 말해. 왜 공일까요? 이 부분이 항상 나중에 들어가면 이게 모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 걸려요. 윤회를 해왔는데 이 윤회가 공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서는 구조적으로 이 윤회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면 상당히 논리적으로 또 보이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에도 구조가 있잖아요. 이 세계가 있잖아요. 결국 우리도 이렇게 형태가 있고. 근데 왜 이걸 없다고 얘기하냐고요. 물론 언젠가는 사라지겠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은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구조주의자들이 이게 영원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들도 영원하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법이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 법 자체가 영원하다고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닐 줄 모른다고요. 그냥 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어디까지일 거냐고. 어디까지 이 법이 있을 거냐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단연지어서 법공, 아공, 법공, 아공, 법유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이걸 주장할 수가 없다고요. 이거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논리에 문제가 생겨요. 지변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기간 있잖아. 없어요? 있어요. 기간이라는 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윤회라는 개념도 생각해 보면 애매한 게 이 부분인 거죠. 분명히 윤회는 없는데 구조적으로도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네가 윤회 안 해왔냐? 해왔어요. 그럼 윤회 있잖아. 부처님 전생 있잖아. 전생 무지하게 많잖아요. 전생만 따로 만들어놓은 경전도 있잖아요. 그럼 뭘까요? 예? 이게 이제 지금 여기에라고 하는 무주 금강경의 응무소지 이생신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이걸 해결한 방법이 그 부분이에요. 과거를 논하지 말자고요. 과거를 말하지 말라고요. 이게 웃기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요즘 철학도 이 얘기밖에 없어요. 과거 얘기요. 진짜요. 베르구송도 그 얘기고 나중에 그 들레즈가 만한 차이와 반복 책 이거 보면 이 얘기예요. 결국 사람을 볼 때 과거와 함께 보고 있어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 초면 아니죠? 이미 과거가 가 있단 말이에요. 초면이 아니라는 게. 이 자체가 이미 있는 지금 여기에라고 하면 우리말로. 아니면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에 처음인 것처럼 생생지도, 생생이 지다다. 아무튼 항상 새롭다는 거예요. 항상 새로워야 되는데 새로울 수가 없어요. 이미 초면이 아니에요. 이미 새롭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사물을 보면서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가 응축되어 들어와요. 과거와 합의된다고요. 이 얘기해요. 철학이 이거 엄청나게 복잡하게 설명해요. 근데 과거 사람들 다 연기법도 그 얘기예요. 연기법도 결국은 이것저것 연결돼서 이거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과거의 지속으로 와 있다는 것이 돼버린다고요. 과거에 합쳐져서 지금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온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서 이 부분을 보고 있다고요. 항상 지금 있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그 얘기요. 이걸 윤회를 해결하는 이 모순 해결을 그런 식으로 해요. 윤회해 온 건 사실인데 그런 거 상관없다고요. 과거가 어떻든 어떤 식으로 해왔든 그건 해 온 거고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도 있고 지금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별해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불교에서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 잘 모르면 공부 잘못한 것이거나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다 이런 거 설명했잖아요. 책에 설명해놓게 했는데 정귀신이라는 개념도 정이 아니고 기운 덩어리가 기가 아니고 정은 과거예요. 과거가 모여 있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건 과거가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과거가 계속 유지되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 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습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로 보면 유지하면 안 돼요. 변해야 된다고요. 항상 우리는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있어요. 어제 본 우리 초면이에요. 사실은 우리 초면이야. 우리 초면이야. 왜요? 왜냐고? 여기 얘기했잖아요. 난 지금을 보고 있는 거지 과거에 만났던 거와 연결시켜서 보고 싶지 않다고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죠. 보여지는 대로. 네.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사람은 달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말을 할 때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감정이 상한 사람한테는 문제가 돼요. 이게 기분 나빠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그거 잊어먹으라는 얘기인데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잊어먹은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야. 어제 한 거,
어제 우리가 싸운 거, 어제 감정이 생긴 거, 아니면 그 전에, 아니면 좋은 것도 마찬가지,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거, 뭐 이런 것도 오늘 온 이 순간 다르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보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 맞게 살고, 예,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또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이 상황 벗어나면 남이에요, 또 이제. 언제 취하냐는 듯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모르는 사람이고, 눈에 보이면 그때 아는 사람인 거고, 이렇게 되기도 해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내 책은 맨 이런 얘기밖에 없었는데, 사실. 글을 그렇게. 선생님, 거기서 미래는 어떻게 규정합니까? 미래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있잖아요. 미래가 있어서 미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미래가 있다고요. 정해져 있는 미래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정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정할 거고요. 미래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있다고요. 분명히 지금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과거가 쌓여서 현재 온 것도 사실인 거고, 근데 거기에 또 하나는 항상 새로운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가 분명히 이렇게 될 건 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고 정해할 건 사실인데, 그러면서도 항상 결정적인 건 그거와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항상 모든 게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양, 보편과 특수나, 그리고 뭐 경, 그리고 위, 이런 개념들이 다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이라 하면 그러니까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연속적이라고요. 뭐든지 연속적으로 쭉 가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근데 불연속도 있어요. 불연속. 끊어져요. 툭툭 끊어져요. 이게 같이 있어요. 이게 경도이고 미도 간의 이 양이든 보편과 특수든 두 개의 다른 개념이 같이 맞물려 있다고요. 이거 두 개 항상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편적인 거 하고 특수한 거 하고요. 내가 인간인 건 분명히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한계 내에 살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특수하게 나는 내 고유성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건 이 모습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편적으로 아니면 일반적으로 뻔한 부분과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의 그 사람의 모습과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고요. 깨우침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이해하는 것밖에. 이걸 이해 못하면 깨우침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우선 기본이거든요, 이게. 어떤 경전, 조금 수준 높은 경전을 보면 결국 이 개념에서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럼 이것도 구조란 얘기인데, 먼저 선생님 강의하실 때 윤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태초에 그 무리의 세상에서 내가 생겨나고 하는 이제 그걸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쳐서 또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지금의 내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이 있고 또 앞으로 넘어갈 과정들이 있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그 약간의 그러니까 아름이 생겼는데 그거하고 지금 말씀하시고는 좀 그 층차를 달리하는 것 같아서 층을 달리하는 어떻게요? 그 얘기 아닌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이미 진보가 섞여 있는 말같이 들리는데, 처음에는 미생물이나 미물이었겠죠. 근데 그게 살아오면서 인간으로 왔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그만큼 지내온 거잖아요. 또 인간으로 오늘 얘기한 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전제 하에 이제 한 거죠. 그 전 윤회를 설명 끊어놓고.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마찬가지로 뭐 짐승에서 인간으로 오는 진화는 진화처럼 보이는데, 인간에서도 인간 모습이 다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인간에도 수준이 다르다고요. 그것도 윤회가 된다고요. 진보 윤회가. 같은 얘기인데? 근데 연속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이해가 되겠는데 불연속이 개입이 돼버리니까. 네, 불연속이라고 하는 건 연속적으로 이렇게 흘러온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나보다 더 큰 세계의 힘이에요. 내가 지구가 연속적으로 살고 있잖아.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한 나는 그 안에서 이 지구의 그 항상성, 지구의 영원성 내에서 우리는 사고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우선 이 저지대 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베이스예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지속이요. 시간이 지속하는 것은 보이잖아요. 그럼 이 지구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시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우선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내 생애 전체요. 이게 60년이든 100년이든 내가 우선 살 수 있는 이 기간이요.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우선 시간이에요. 개인적으로. 외부 시간과 상관없어요. 하루하루 지나고 1년 지나고 태양을 돌고 하는 거 이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내가 존재해야 될 시간은 어느 정도 맞춰져 있어요. 이걸 느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서 느껴지는 그 시간이라는 게. 그리고 또 이걸 위해서는 그 밑에 깔려야 될 베이스가 지구가 있어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 없이 시간을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외부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것에 의지해서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연속적으로 하는 건 여러 연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내 신체 연속, 지구 연속, 태양 연속, 우주 연속도 여러 연속이 있어요. 이게 복합적인데 또 불연속이라는 건 인간만이 불연속을 이해하거나 불연속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의식이에요. 이 우주의 총합 아니면 우주의 그 첨단, 마지막 첨단이 의식이라고요. 이 우주 진화의 마지막 종점이 의식이에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주가 다 모여서 의식이 됐다고요. 이게 의식 하나 만들려고 이 우주가 이렇게 큰 거라고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지나치게 의식 하나 만들려고 우주가 쓸데없이 크다고 하나? 그렇게 보이나? 의식 하나 만들기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근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뭐 뇌를 100% 쓰면 뭐 될 거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 뇌를 쓰기 위해서 이만큼 뇌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 생각하기 위해서 뇌가 이만큼 필요하다고요. 지금 우리 뇌를 100%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인슈타인이나 뭐 엑스맨처럼 그렇게 엄청난 두뇌 능력을 가져야지만 뇌를 100% 쓰는다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인슈타인이 알아낸 거는 상대수 인호밖에 없어요. 그것도 저번주에 보니까 또 베꼈다고 얘기 나오는데 아무튼 대가리를 아무리 많이 써봐야 그 사람이 알아낼 수 있는 건 별로 많지 않아요. 지식이나 능력,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지적 능력이나 지능이라 한 거하고 동양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달라가지고 애초에 개념이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상한 데 빠지는 거고 이 우주 전체가 모여가지고 하나를 만드는데 이 하나가 의식이라고요. 이 의식 하나 만들려고 100억 년이 필요했다고요. 그만큼 이 의식을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이 의식이 있는 순간 이미 불연속이 돼버려요. 의식은 끊어져요.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끊어져 있어요.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의식이 끊어지지 않으면 의식이 지속되면 의식은 의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의식은 변하잖아요.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물질은 그렇게 움직이면 박살나요.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의식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 없어요. 빛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빛을 이용한 거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이게 전기가 움직인다면서요. 빛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빛보다 위대한 존재예요. 빛에 빗대어가지고 우리가 빛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빛을 이용하는 존재지 빛을 이용당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린 이 의식이라는 게 이 의식 만들기 위한 게 그렇게 힘들다고요. 물질에서 의식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서양인들을 그거 힘들어 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다고요. 아직 생명이 바뀔 수 없는 것도 그런 면이 있잖아요. 아직도 네가 생각한다는 거 과학이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다는 거 아직 과학자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아주 이상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직 내가 생각한다는 걸 증명할 수 없어요. 네. 뭐 증명할 범주가 아니라고 하겠죠. 그럼 과학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과학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과학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데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 의식이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요. 근데 의식은 불연속이라고. 끊어져야 된다고. 끊어지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 의식 때문에 그래요. 벗어나야 되고 움직여야 돼요. 활동해야 돼요. 한 곳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건 의식의 성격 자체가 그 불연속이라고 했어요. 끊어져 버린다고요. 그거 아까도 말한 대로 이제 그 윤회의 정점에 오르면 그 다음에 벗어나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 우리 자체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 우주가 이 의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윤회를 해온 거라고요. 그러면 물질에서 그러니까 이 최고 정점, 물질의 최고 정점을 찍은 다음에 물질에 벗어나는 이 의식이 나왔다고요. 이 의식이요. 우리 인간에게 의식이 있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 이렇게 계속 의식을 만들려고 하는 그 상승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요. 이게 이 우주 자체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더 나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거 사람들이 소유욕이라든가 소유욕이나 이 권력욕 같은 거 아니면 그 힘에 대한 의지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상승욕구예요. 이걸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착각하거나 오해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욕망은 결국 이 우주의 형태대로 이 상승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의식을 만들고 싶다고요. 이 의식을. 인간이 되면 바로 의식이 나오는 건 아니야. 인간이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네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암컷이 아니라 엄마가 있어서 생기는 의식이에요. 근데 이 다음에 윤회해야 될 게 내가 만든 의식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생산한 내 의식을 만드는 과정이 또 윤회의 과정이고 진보의 과정이라고요. 나중에 돛닦는 거고. 대답이 이상하나? 선생님, 그러면 우주가 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했다 그러면은 우주도 자기를 알고 싶어서 저렇게 노력하는 겁니까? 우주가 자기를 알고 싶어 하는 거요? 의식이라는 거는 알고 싶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몰라. 우주가 뭔 생각하는지 대화를 안 해봤는데. 의식도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네. 그게 의식 확장을 또 해야 돼요. 그게 또, 결국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1차 상승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의식 만드는 거예요. 벗어난다고 이상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면 최소한 의식은 있어요. 근데 의식이 뭔지 인간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 의식은 이게 일종의 옵션 같아요. 옵션처럼 그냥 있었어요. 내가 인간을 태어나니까 인간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고 생각한다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것이 있다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진화예요. 그 다음에 의식이 있다는 걸 알아냈잖아. 의식이 있으면 확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있는 거 알아냈으면 이걸 확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럼 의식 진화를 또 할 거라고요. 의식 자체가 또 진화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몸이 진화해 왔어요. 육체 진화예요. 무엇을 위해서? 의식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육체까지 왔어요. 그 다음엔 의식을 진화시켜야 돼요. 네? 어떻게 해요? 방금 설명했잖아요. 의식이 있는 걸 우선 알아내는 게 1차고 강의 안 들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지금? 듣고 있었어요. 불연속. 아 의식 끊어졌었구나. 잠깐 쉬었니? 아이고 듣고 있었는데. 그래요. 의식의 무한 수렴과 무한 발산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관계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요. 수렴하는 이유는 이게 내가 뛰기 위해서는 힘을 응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렴해요.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해요. 이게 수축됐다가 확장하고 수축됐다가 확장. 무슨 기본은 음양이라고 하는데 음양으로 다 설명되지 않아. 이거 음양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안으로 들어왔다가 수축했다가 그 다음에 확장을 해요. 폭발을 해요. 이 과정으로 반복해요. 인간은. 계속.
우리 내면에도 그렇고 나중에 수련할 때도 그렇고 안으로 들어오는 이 산매가 있고 바깥으로 나가는 산매도 있어요.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고요해져서 이게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는 이 산매도 있고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과 하나 돼서 산매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이 두 개를 반복해요. 계속. 한 번 반복할 때마다 한 번 성장해요. 이 설명은 한국공부원에 써놓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 의식이 나가면 의식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제? 그 의식이 나가면 의도적인 겁니까?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나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의도적이라 의도적이지 않는다. 그 혹시 뭐 유체이탈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내산매와 외산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산매는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데 외산매는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의식의 확장이나 의식의 펼쳐짐이 이제 밖으로 의식이 나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의식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안에 응축된 것이 팽창돼 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펼쳐야 되는. 네, 그건 그렇게 하면 어떤 이것도 방법을 따라야 돼요. 이거 또 방법을 따르는 건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의식에 들어오고 나가는 걸 수련의 과정으로 예를 들면 우선은 단전을 만들잖아요. 그게 우선은 의식을 수축하는 거예요. 다 옛날 모든 고전, 모든 민족엔 다 그 개념이 있어요. 유명한 게 침춤이라고 카발라도 그 얘기 한다고요. 그리고 그리스에도 있어요. 이게 영혼 철수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철수라고. 영혼을 다시 끌어들인다고. 그리고 얘네들은 침춤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단전이라고 그러겠죠. 이 개념을 써요. 수축시켜요. 반전 속으로 다. 이게 불교절 말하는 게 계율이에요. 욕망을 발산하지 말라고요. 욕망을 끌어당기라고요. 내부로 보이지 말라고요. 우선 시켜준 게 그거잖아요. 절제하는 거예요. 먹는 거, 욕망, 욕구 이런 걸 이게 끊어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고치 튼다고도 얘기하고 어쨌든 세상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들어오면 이때 산매가 일어나요. 근데 이걸 이제 약해서 대부분 못 느낀 경우도 많은데 예민하면 이때도 느껴요. 그 다음 확장을 언제 하냐면 임동맥 돌고 그 다음에 중맥이 나갈 때 이 중맥이 나가기 시작해요. 여기 있는 게 바깥 방출되기 시작한다고요.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이거 파조산이라고 제가 책을 쓰긴 했는데 이때 사람들이 신체가 사라지는 걸 느껴요. 원래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몸 사라짐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불교에도 있고 수련에 다 있어요. 이때 느끼는 거예요. 이게 했다가 이게 나중에 우선 무조건 나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꾼 다음에 이게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임동맥 돌고 기경판맥 돌고 12전맥 돌아야 돼요. 이거 다 몸을 환골 탈퇴하듯이 몸을 다 체계를 바꿔야 돼요. 바꾼 다음에 이 중맥에 의해서 바깥으로 퍼져나가요. 그러면 몸이 사라지거나 세상과 하나 된 것처럼 그 합의를 느끼기 시작해요. 이게 외산매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냐면 그렇지 않아.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서 다시 단전을 하고 그때 3단전이 다 움직인다 그러는데 이 세 개 다 응축돼요. 또 응축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진짜 하나 이제 뭐 하나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게 확장돼서 다시 나가기 시작해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요. 무조건 수축, 응축한다는 얘기 아니라 수축하는데도 수축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나갈 때도 나가는 체계가 있어야 돼요. 이 방법대로 계속 반복해 나갈 거라고요. 나중에 제가 계제도 얘기했지만 계제도 홀수짝수에 따라 개념이 달라요. 수축하는 계제가 있고 확장하는 계제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도. 중맥이 열려서 이제 퍼져나가는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초입이 있고 중입이 있고 이제 점점 더 이제 달라짐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 나간다는 게 말은 이제 간단하게 해서 나간다 했는데 사람마다 보면 이 천차만별이에요. 중맥이 이만큼 머리 위에서 살짝 올라가다 끝난 사람도 많아요. 못 나가요. 이렇게 이만큼 나가고 이만큼 나가고 이만큼 나가요. 그렇게 쉽게 못 나가요. 실제적으로 이제 본인이 느끼는 바가 중맥으로 이렇게 퍼져나감이 이제 있는데 그것이 실제 상황인지 아니면 그 어떤 감각에 본인이 이제 좀 더 그거를 이렇게 오버해서 느낄 수도 있고. 네, 그 감각은 왜곡되는 게 많아요.
느껴진 대로 그 상황이 있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그 감각이라는 것은 이제 피부나 어떤 다른 어떤 기에 대한 감각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이제 가슴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이야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도 이렇게 환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네, 다 왜곡돼요. 가짜가 많아요. 진짜인다는 보장은 언제나 없어요. 항상 이게 아닐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꼭 그러냐, 왜 그러냐고 얘기하면 수련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정상적으로 밟아오고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오면 그렇게 왜곡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사람의 삶도 그렇지 않거든요. 하다가 약간 조금 정체도 있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방황도 해보고 이 과정을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게 왜곡되기가 쉬워요. 내 마음 자체, 감정 자체, 그리고 내 자아가 조금 변형돼버린 거거든요. 상처를 받은 게 살면서 억압되고 하는 이런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긴 이 변형된 이 심리가 느껴지는 것도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아니면 건전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정상적인 사람은 이 느껴지는 대로 이게 별로 이렇게 다르지 않게 내가 느낀 그대로 가는데 이걸 조금이라도 상처받은 사람이거나 조금이라도 어떤 그 방황을 해본 사람들은 왜곡될 수가 있어요. 또 항상 감정을 느끼든 기로 느끼든 어떤 느낌이든 간에 그 느낌은 심리적인 거예요. 마음이요. 다 마음이에요. 물질적인 그런 증거할 수 없어요. 내가 이게 터쳤으니까 당연히 있는 거잖아. 이건 거의 대부분 똑같잖아요. 내가 감정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통과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그렇게 돼버려요. 이 마음은 내가 지금 마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어제 느끼던 그게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느껴지는 걸 믿지 말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래요. 좀 더 다른 질문입니다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전체의 부분과 이제 부분이란과 연속성과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불연속에 대한 말씀하실 때 이게 머리로서 이해성이 있으면 깨우침이 있다라고. 하지만 머리에 이성만 있지 그것이 가슴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데 있어가지고 감정 체계가 변하지 않은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감정 체계가 변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유고 그것을 머리 이해만큼 그 감정 체계를 바꿔가는 것은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는 거는 아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 놓으면 아는 대로 행동하고 아는 대로 감정이라도 길들여 놓으면 그렇게 길들여져 가요. 근데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게 어긋난다고요. 아는 대로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저거 잘못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말은 그래요. 아닌 건 아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길들여져 있고 사회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면 상당한 용기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결국 그걸 본인이 이제 감지를 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일치시키고자 노력하는 어떤 습관성을 들이는 겁니까? 네, 그래야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불교에서 계율이라든가 그 유교에서나 좀 엄하게 예법을 쓰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아는 거를 행동하는 거냐고요. 행동할 수 없는 걸 알지 말라고요.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다고 말하는 건 내가 행동할 수 있거나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난 그 부분에서 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없는 것은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은 이런 말도 체계적으로 했어요. 뭐 아냐고 했을 때 되게 모른다고 하거든요. 모른다 하는 이유는 알긴 아는데 그냥 아르마리에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경우 그냥 잘 모른다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안다고 얘기하면 그건 자기가 어느 정도의 그 행동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확보된 경우 안다고 얘기해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옛날 선비들 그랬어요. 아는 걸 행동해야 되고 행동할 것을 알려고 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양명학은 왜 나온 거예요? 양명하게 그래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걔네 보면 양명하게 더 유교적으로 깐깐하거든요. 원래 양명 자체는 마음이라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것처럼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더 그 절제를 시켰어요. 양명 자체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독립운동 제일 먼저 하고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은 양명학자들이잖아요. 우리 양명학자들이 더 행동에 추출했어요. 근데, 질문이 뭐죠? 그러니까 선비들이 말과 행동이 똑같다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양명하기도 나오거든. 다른 식으로 한 거죠. 근데 기본 원리는 이런데 할전할전은 배운 사람들의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율곡이하고 태기하고 서로 사단 논쟁, 기고봉하고 사단 논쟁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태계가 걱정했던 건 그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면 그렇게 행동할까봐. 그러니까 기고봉식으로 얘기는 그거예요. 꼴리는 대로 행동한다고요. 꼴리는 대로 행동하는데 어쩌다 도덕이야. 어쩌다 잘했어. 이게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그걸 태계가 봐서는 싫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항상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고 있는 자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로 연결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으라고요. 이게 틀려도 좋은데 난 목숨 걸고 이거 해야 된다고 그냥 우기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우겨요. 태계가 지는 논쟁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이길 수 있는 논쟁이 아니에요. 기고봉이 맞아요. 인간에게 어디 사단 논쟁이 있어요. 사단 필정 선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애가 엎어진다고 해서 내가 가서 도와준다고요? 안 도와줄 수 있는 애들도 많아요. 요즘 10대, 10살 피도 안 많은 애들이 사람 쥐고 돌아다니는 건 아프리카에 많잖아요. 중요한 건 어떤 문화와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계가 그걸 걱정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태계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더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게 만드느냐. 중요한 건 내가 잘못 알고 있든 잘 알고 있든 아니면 진리를 알고 있든 진리를 잘 모르고 있든 이건 관심 없어요. 이게 우리하고 좀 다른 문제예요. 요즘 사람들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게 수준 낮은 애들의 문제인 거고 내가 진리를 알든 모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알므로 인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계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근데 결국 역사적으로 태계가 이기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태계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렇게 빠져요. 보수로 빠져요. 걱정 안 해요? 요즘 사람들 나이 들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요즘 젊은 것도 안 된다고요.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얘기가 그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안 된다고요. 그렇게 돼요. 누구나 다 이렇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태계로 가요. 태계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태계가 틀리는 싸움이고 태계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게 머리를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요즘 세계처럼 알고 있는 것이 행동해야 된다는 개념과 연결시키지 않는 이 교육에 대해서는 진짜 이상한 세상인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배운 대로 행동하라고 누가 그래요? 내가 수학을 배웠는데 수학을 행동 어떻게 해요? 수학을 배운 사람이 자동차 운전하면서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럼 미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어디다 써야 될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돼버렸어요. 요즘 세상은. 내가 대기가 또 공부를 하는 이유가 직업 때문에 공부하는데 직업을 위한 공부인 거와 내 자신의 실존을 위한 공부 이미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진하게 이런 거 현실이 맞아야 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다가는 참 순진한 놈 취급받는 거예요. 낭만적이라. 세상. 근데 이제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줄 안다 하더라도 어떤 때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관계 형성 속에서. 네.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이유가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항상 상황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상황 파악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그게 걱정되는 그래서 또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고 어제 본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이유는 친한 사람한테는 감정이 이미 헷갈리잖아요. 이 상황,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싸울 때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 편은 내가 감정적으로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맞았겠지 라고.
근데 그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과거의 것을 우선 묻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얘기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와 관계하지 않고 친하든 안 친하든 내 가족이든 아니든 우선 이 상황 자체를 보면서 이 상황에 따른 판단을 하고 이 상황에 따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감정 조절하고 그런 거예요. 원래 불교도 그렇고 수도가 왜 감정을, 그러니까 왜 무하라고 얘기하고 감정을 통제하라고 하는 거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상황 파악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실천적이고 실행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이상한 그 세계, 형이상학적이고 이상한 세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결코 이 수도는 실천적이어야 돼요.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거야 된다고요. 그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거라고. 객관적인 판단하는 거야. 판단 능력 기르는 거예요. 그게 공부라고. 판단 능력 기르기 위해서 머리가 좋아지잖아요. 머리가 좋아지라고 공부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려면 다양한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하는 말이 그거였잖아요. 정보가 부족하다고. 뭔가 판단하려고 하면 정보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판단할 때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느냐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를 알게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감정을 제한하는 이유 중에 그렇게 친소나 다른 이유 때문에 상황 파악을 잘못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다른 것은 뭐냐면 그 사물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아내기 위해서 감정을 절제해야 돼요. 이게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지식을 알아낼 때 이미 그 사물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그 사물을 보게 될 거라고요. 이게 선견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선견을 없애기 위해서 감정 제어하는 거예요. 내가 알던 지식이다 하더라도 다시 생각해보고 또 점검하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선생님, 그러면 좀 전에 아까 여쭤봤던 문제인데, 중맥이 그럼 열려나가는 것들은 아까처럼 이렇게 왜곡돼서 느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본인 스스로는 모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시죠. 그럼 누가 어떻게 그러면 그걸 본인이 느끼고 있는 중맥이 이제 열려나가서 나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검증하거나 또는 봐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그건 이 동양학의 맹점이에요. 아무도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선 절대적으로는 그래요. 아무도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증명해 볼 수 없고 너도 나도 같이 이 사물처럼 같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봐서는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애매한 부분이긴 하는데 그렇게 의심에 들어가면 공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자기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 하니까 믿어보고 가는 건데, 이게 자기가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못 느끼냐, 아주 모르냐,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느끼긴 느껴요. 근데 이제 그 느껴지는 게 정확하게 뭐고, 무엇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것을 계속 공부해 가면서 자기가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요. 우선 이제 외부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지침을 받겠죠. 지금쯤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나도 느낀 게 있고, 근데 그 느낀 거와 상대방이 얘기해 주는 걸 서로 비교해 가면서 어떨 때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내가 이런 걸 느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면서 내가 비교 분석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또, 그래서 항상 외부나 스승이나 누군가가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의심해버리면 공부가 안 돼요. 이게 거리 조절이 항상 해야 돼요. 너무 믿으면 종교가 돼버리고 너무 안 믿으면 더 남이에요. 이 애매한 줄다리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결국은 자기가 공부해야 되거든요. 공부 자기 책임이에요. 스승이 이렇게 끌고 와서 나는 이렇게 망했다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나중에 그렇게 핑계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건 법으로 안 돼요. 누가 맞다고 판결 안 해줘요. 결국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죠. 믿은 것도 내 책임이고 안 믿은 것도 내 책임인데,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서 비교해 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성장해 가는 그걸 해야겠죠.
그것도 아까 말한 대로 상황 파악 능력이잖아요. 결국은 내 판단 능력이죠. 내 판단 능력. 판단 능력 기르는 게 공부가 된다고요. 결국 그거밖에 없어요. 도가 이상한 세계가 아니란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한 윤회도 마찬가지로 권력을 왜 가지려고 하는 내가 좋거든요. 누가 시켰다고 뭐 애초에 그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되어 있는 거와 상관없이 난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꼭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이 결정력이요. 그걸 판단하는 것. 이것이 아까 말한 불연속이에요. 이어지는 건 나와 상관없이 이어지거든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끊어낼 수 있는 건, 불연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내 자신밖에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그건. 그래서 불연속이 있는 거예요. 나의 고유성을 위해서요. 만약에 불연속이 없으면 그냥 나는 종속된, 이 지구에 종속된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가 갑자기 난 지구 싫어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준 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에 있지만 관계가 없어도 된다고요. 연결됐지만 연결 안 돼도 된다고요. 이게 있기 때문에 고유성과 내 자신의 특수함을 만들 수 있다고요. 내 자아의식이 만들어진 건 그래서 그래요. 그럼 불연속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연속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불연속이 연속이에요. 연속이 없으면 불연속 되지 않아요. 차이를 만들어내려면 불연속을 계속 해야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나중엔 요령이 돼버리는데. 자천 요령 아니겠습니까? 아는 사람은 요령이고 모르면 법이에요. 말씀 이렇게 돼요. 몇 시야? 9시 좀 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진도에 나가야 되나? 뭘 설명해서 해야 되지? 선생님, 좀 전에 그 검증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 기억이 안 나지만, 의식을 어떤 육수로 표현했던 건 저 기억이 나는데, 그거하고 연관되지 않습니까? 의식의 밝기로 그 사람의 어떤 공부한 정도를. 네, 그 서양의 어떤 사람이 그걸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원리에서 그렇게 하는지. 무슨 근육, 잔근육인가, 무슨 근육인가, 그거 움직이는 걸 보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 애매해요. 정말 그게 가능한지, 가능은 한데,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 마술에 그게 있어요. 상대방의 어떤 근육? 무슨 미세 근육인지, 무슨 근육이 움직이는 거 보고 그 마술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구스타프가 아니고, 누구지? 구르제프. 아닌데? 이거 사람이 한 얘기니까 쓴 책에 나오는데, 마술을 어떻게 하냐면 손을 우선 잡고 물어봐요. 이제 영어니까, 만약에 나처럼 이렇게 이름이 박재범이면 상대방 이름 알아내는 거예요. 이제 비읍으로 시작하는, 이게 던져요, 말을. 김씨나 이씨나 박씨나 이게 확률이 있잖아요. 이 중에 하다가 이제 이름이 김이냐 할 때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잔근육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내가 박이니까. 박이란 이것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근육이 움직여요. 그럼 박씨인 거예요. 박씨라고 했을 때 내가 별로 반응 안 하자 그러면 배씨이거나. 이게 있다는 거야. 사람의 그 근육이나 뭐 어떤 부분을 움직이는 거나. 근데 연습을 해야 이걸 감지할 거 아니에요. 어떤 연습이 있어요. 마술사들이 옛날에 이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상대방 이름 맞추고, 나이 맞추고 다 맞출 수 있어요. 내가 비슷한 거 던졌을 때 얘가 반응 하나만 보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의식하는 게 그 사람 위에 뭐 붙여놓고 그 장군력 움직인 거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주잖아요. 만약에 부처가 뭐 정신력이 뭐 좋다고 나왔을 때 부처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처에 대한 이미지가 애초에 박혀 있다고요.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부처는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장군력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이거 뭐가 다를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책 읽어봤는데, 이런 식의 마술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참 애매해. 거기까지밖에 연구 안 해봤어요. 저도 좀 그래가지고 인간의 근육 몇 개 움직여가지고 그 사람의 그의 정신적 수준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요. 이거 알아낼 수 없다고 하는 건 이제 무조건 알아낼 수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다 비슷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정도 간 것 같긴 한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대충의 그 범위가 자기도 다 사람이니까 이제 자기 공부인데 얼마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크게 왜곡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저도 가르치는 입장이라서 안 된다고 하고 얘기해요. 이게 된다고 얘기하면 전에도 하나 얘기했는데 사람이 어떤 것을 말해 줬을 때 사람에 따라서 뻥튀기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억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맞다고 얘기하면 갑자기 그 환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고 하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불특정 다수한테는 알 수 없다고 단정지어서 얘기 설명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람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이제 이걸 잘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잘 맞춘 사람도 있어요. 자기 공부가 어디 한다고 많은 사람도 맞는 경우도 많아요. 이 경우는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삼음절맥이고 무슨 절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그런 건 모르겠고 내가 생각하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엄청나게 이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난 기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느껴지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다 가능한 거고 원래 사람의 능력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모를 경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안 된다고 하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 어느 정도의 성격인 거고 어떻게 해가는지 보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는 해도 되거나 이제 그 대충 맞는 사람이라는 거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부라는 게 원론이 있고 1대1이 있어요. 구신전수가 있다고 하고 또 글 이거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래요. 다 모든 사람에 똑같이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정체가 된다고요. 수련이 계속 했는데 어느 수준에서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오르락내리락 이러고 있다고. 이러면 이제 마음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공부가 잘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그때 이제 상처받는 거고 마음이 애국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안 갔는데 갔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새로워야 되는 건 또 그래서 그래요. 어제까지 내가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서 오늘도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깨어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건 모든 수련이나 모든 공부하는 곳에 깨어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데 깨어있기가 죽기보다 힘들어요. 차라리 죽는 게 더 쉬워요. 깨어있는 게 엄청 힘들어요. 난 항상 무언가에 빠져 있어요. 난 항상 어떤 선입견과 어떤 고정관념에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저도 있어요. 이건 없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있고 어떻게 있고 그리고 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저도 점검해야 돼요. 저 자신을. 그렇지 않으면 저도 수준 떨어져요. 떨어져 보기도 했는데 저도 엄한 짓을 해요. 저도 그래서 항상 정신 좀 놓으면 안 돼요. 시계를 안 가져가지고 시계를 모르겠어요. 2시 11분입니다. 그러면 진짜 나가면 되겠네요. 신도를 119페이지 태워 마음을 하겠습니다. 딴 데 있었던가요? 어디 있었을까? 대충 맞죠? 이 태워 마음 글을 건너뛰려다가 그냥 내용이 이걸 읽고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태워 마음 이건 방편이고 설정입니다.
마음가짐이고 목표이고요. 자천하거나 호흡할 때 마음을 집중하는 것으로 태어를 씁니다. 의식은 단전에 두지만 마음은 태어에 둡니다. 태어는 다른 말로 참마음, 한마음, 우주의식, 초의식, 신천, 우주마음, 하늘마음, 열애, 멸진정, 무국, 혼합일기 등으로 뭐든 됩니다. 어느 것이든 개념이 비슷하면 별 상관없습니다. 세상 만물을 넘어 근원적 존재를 설정하여 마음에 두는 것이지요. 개개의 인간, 사물에 보편적으로 관계하며 차별 없는 근본 존재입니다. 시공적으로 무한하고 불변하며 처음부터 있었고 모든 사물을 이루고 담고 있으며 만물의 통일성을 이루는 그 무엇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체에 대한 여러 형용하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의식 밑에 또 그 밑에 있으면서 생물, 무생물 모두에 관계하는 세상을 같은 것으로 보는 근거로서 그 근본의식, 근본 존재입니다. 무엇으로 말하고 표현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부여잡고 생활하며 그것이 되고 그것이 나이고 함께이고 하나라고 마음 가집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가 호흡합니다. 내가 먹고 자고 웃고 말하고 걷고 뛰는 것이 아니라 태어가 먹고 자고 웃고 말하고 걷고 뛰는 것입니다. 태어와 함께 살고 태어가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천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태어라고 해도 되고 신성이나 우주의식이나 기타 등등 다른 것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위의 근본 존재들의 설명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가설이고 자천하기 위해 설립한 이론이지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세상의 평등성이나 통일성이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원이나 근본이나 비롯하는 것이든가 태초의 시작이라든가 하면서 시간적 처음이나 공간적 처음이라는 의미나 만물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또는 무한하다는 의미로도 씁니다. 이런 건 종교에서 더 좋아합니다. 평등성을 위주로 신법을 쓴다면 일종의 공을 말하거나 무아를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 나를 비우고 외부와 객관과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지 알아야 하며 반대로 차별이나 다름이나 특수함을 신법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의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들어오면 내삼매, 나가면 외삼매라고도 했고요. 내삼매는 차별성이나 내가 특수한 고유성임을 느끼는 것이며 외삼매는 통일성이나 보편성을 느끼는 것일 겁니다.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가적인 것을 좋아해서 취향상 태어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저러한 태어로 한 것이지 별로 취향이 아닌데 억지로 태어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따라해봐야 명상한 겁니다. 자기의 기여야죠. 이게 막말로 이게 신법이라고 하면서 쓰는 것인데, 이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 단전이 몇 개 같아요? 우리가 단전이 몇 개나 있을까요? 단전은 기본적으로 3개, 그리고 7개라고 하던가, 그렇게 하죠? 단전도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단전의 개수가 다른데,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3개를 그리게 하는데 꼭 3개는 아니에요. 이것도 이게 분류돼요. 이렇게. 2개씩 나눠지기도 하고, 더 나눌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김지하는 여기 항문 부분, 회음, 이 회음도 단전이라고, 단전일 것 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설명한 책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7개 하는 건 인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이게 하고 손에 2개, 그리고 발에 2개, 이렇게 해서 7개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 둘, 이게 3개 중에 우선 3개라고 하면 이 3개 중에 3개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를 붙이면 여기다 붙여요. 이거요. 환명. 왜냐면 들고 다니는 건 다 여기 거쳐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요. 머리 위에서 청기가 들어온다 하는데 이걸 거쳐서 들어와요. 이걸 거치지 않는 거 오늘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내 운명을 작업해요. 내 운명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도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이 하단전이
이거의 차이는 이렇게만 있으면 자폐증이에요. 이게 내 신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외부와 교류할 수 있어요. 외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승하고 있는 욕구도 이것 때문에 나와요. 이 밖에 있어서 그래요. 이 세 개는 내 신체 안에 있는 거나 내 신체인데 하나가 밖에 있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인생이에요. 외부와 교류하는 건 저것 때문에 그래요. 저기 없으면 외부와 교류할 수 없어요. 저 환명, 네. 환명도 단점으로 보는가요? 네. 그러니까 단전의 의미를 어떻게 하나 다 다르게 하는데 단전은 정의요. 단전 정의예요. 단전도 정의해야 돼요. 뭘 단전이라고 할 거냐에 따라서 개수가 다르고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위치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하단전이라고 해서 단전이 뭐 어게 배꼽이라고 하면 기해, 성문, 관원 이렇게 이 세 개 중에 하나 문파마다 다르게 하는데 이거 단전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방 천통회에서는 그 반나리 쪽에서는 이런 단전을 안 쓰잖아요. 걔네들은 이궁이라 감궁 여기가 감궁이고 여기가 기본적으로 단전인 거고 이건 피부인 거고 안으로 얘기하면 이 설명이 이렇게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설명이 복잡한지 모르겠네. 좀 다르게 해요. 이것도 우리나라 자방이기 때문에 또 알 건 알아야 돼서 남의 나라 거면 내가 설명 안 하겠는데 이게 배꼽이라고 하면 원래는 정확하게 이 위치가 기본적으로 구궁이잖아. 이들이 아니라 원래 이건 맞긴 해요. 그들 이 이론이 틀린 게 아니라서 또 그래요. 사람에게 배만 이 구궁 원래는 구궁이 아니라 설명할게. 이제 단전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건 그나마 줄인 건데 단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구궁이라는 게 이게 되는데 9개. 그러니까 이게 구궁도 단순화시킨 거예요, 이거를. 이거 더 복잡해요. 이거 더 복잡한데 단순화시킨 게 9개인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게 다른 걸로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구궁을 왜 다른 걸로 하려면은 다른 이론체계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 이론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내 뱃속을 들여다보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이게 여기가 이궁이니까 여기가 감궁인 거고 여기가 중궁인 거고 이 이궁이 배꼽에서 대기가 1인치라고 한치라고 하나? 한치 검지 한 마디 배꼽에서 한 마디 정도 위를 이궁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궁이 넓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윗배 전체가 이게 다 이궁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수련을 해요. 여기를 집중이라고 하면 이제 또 애매한 문제가 되는데 단전업 하면 단전에다 깃걸어 모은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여기를 신경을 쓴다고 하거나 여기를 집중을 하는데 어쨌든 길을 모는 집중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해요.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궁이 들고 나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이 이궁이 그리고 다른 곳을 다 제어하거나 관계된 거라서 중요해서 우선 여기를 단련시킨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단련이에요. 원래 이 이궁에서 감궁, 요 기료, 요 전송지도라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건 굳이 거기가 아니라 모든 수련 단체에서 이 부분을 중요시해요. 숨이 들어가는 이 길을 열어야 돼요. 원래 열려 있긴 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좀 이렇게 좋게 열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길을 낳게 하면 굉장히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수련이 이것도 질이 달라요. 한번 낳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질이 달라져요.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뭐 은으로 만드느냐 황금을 만드느냐 그런 식으로 이 통로 자체의 질도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궁부터 먼저 하고 이궁의 길을 모으는 건 이쪽에서 모으거나 이 감궁이거나 이 단전이라고 따로 있어요. 또 그렇게 하는 거고 이 궁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결국은 이거 구궁 여기에 있는 설명을 이용해서 설명해요.
이건 산이니까 뼈대를 만들고, 여기는 목이니까 간과 관계되고, 여기는 불이니까 심장과 관계되고, 여기는 위와 관계되고, 여기가 건궁이니까 인간궁이고, 여기 인간 전생이 여기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설명해요. 이런 건 다 구궁 얘기예요. 이게. 뭘 설명하다가 이렇게까지 왔을까 또? 단전 정의 말씀하셨죠. 네, 단전은 다르게 볼륨 이렇게 본다고요. 단전 하나를요? 아니면 몸 전체? 단전 개념자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단전이라는 건 근래에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어느 한 길을 끌어 모아야 될 어떤 장소가 필요한 식으로 할 창고가 아니라고요. 배 시스템이에요. 하단전 전체 시스템. 이게 단전이잖아요. 단전이 이만하잖아요. 이게 가슴, 머리니까 이만하다고요. 이 전체 시스템을 얘기하자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단순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요. 이 배 전체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단전 한 부분을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안 한다고요, 그렇게. 저도 이거 안 하잖아요. 저는 그냥 이게 회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궁이 회전하는 거예요. 이거 입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운행. 가운행이에요. 이 두 개가 운행을 한다고요. 그럼 이궁하고 감궁이 회전하면 그 회전이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거고, 또 이들은 또 회전을 다르게 하죠. 이거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것도 재밌어요. 이것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좌방인기를 하는데, 이게 신체적인 힘에 더 도움이 돼요. 이게 인동맥보다. 선생님, 네. 그거 이제 책에 보니까 이제 반소운행이라고 이렇게 어떤 걸 기억을 하는데, 네. 인도 이외의 그 운행은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소운행 같은 경우 그러면 그거에 또 포함되는 이야기인데 의도적으로 계속 운행을 시켜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거 반성운행 아니에요.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반성운행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이렇게. 근데 이거는 팔자로 이게 앞뒤로. 이건 앞뒤로예요. 그 인동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얘네들이 이렇게 돌린다고요. 어떻게 돌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위치를 알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론이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이걸 수련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단 말이죠. 정확한 위치도 그렇고 오래 걸려요. 우도방에서는 그냥 이렇게 돌리죠. 우도방에서는 그냥 이렇게 오행정리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려버려요. 거꾸로 이렇게 돌려버려요. 이걸 다 이렇게 안 해버리고. 근데 이것도 자방 그쪽에서는 이게 별로 별로 안 좋게 말하는데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같은 거예요. 이거의 확장이에요. 이거 4개씩 서로 짝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돌아가면 이게 만들어져요. 단전 안에서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배 안에서요. 이 배 전체 안에서. 처음에는 이만큼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이것도 확장하고 6개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려워지. 안 해. 설명 안 해. 그치? 남의 거 생각해야 되니까 이것도. 그래도 설명해야 되나? 어느 부분 설명해야 될까? 아무튼 그 수련을 단전부터 먼저 하지 않고 여기 배 2궁부터 하고 2궁에서 좀 해야 이 감궁으로 내려오는 감궁 수련을 하고 이렇게 이걸 먼저 하긴 해요. 그 다음에 그 행궁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몸동작을 하는 거고. 해보시면 재밌어요, 이것도. 2궁 이렇게 집중하고 가만히 있으면 단전호흡 할 때는 그냥 단전만 느껴지거나 그거 끝인데 이 2궁을 집중하고 있으면 이 배 안에 있는 여러 시스템 저런 것들이 느껴져요. 아무튼 그리고 아까 그 질문하는 것 중에 그거는 왜 인도맥 이후에는 그 기운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게 그렇게 해서 수련의 진도가 안 나가요. 중요한 건 이제 그 깨우침이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하냐에 따라서 이 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운행하면 계속 어떠한 동작을 반복해서 훈련이 되고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운동처럼 계속 내가 아령을 들면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계속 기도 계속 반복해 돌리면 내가 성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이 반성운행도 아까 말한 대로 파도선 이후에 다시 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수축하는 건데, 수축한 다음에 이것도 중국 수련법에 이 3단전, 이거 얘기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데, 삼성단법이라고나, 3단법. 아무튼 그렇게. 근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일부러 돌리도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운행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유가 파져서 나아가서, 다시 들어와서 생기는 운행이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돌린다고 해서 그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사리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사리 공부해서 이치 파악이 돼야, 그리고 형이사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개념 파악이 돼야 저기 더 쉬워요. 선생님, 그 개념 파악이 되고 만약에 이치를 한다 해도 몸으로서 저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아서요. 자기가 막으면 안 돌아가요. 근데 막는다는 게 내가 안 막았는데 하는데, 그게 공부의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정체의 문제가 왜 정체가 되냐고. 그러니까 난 할 거 다 했는데 왜 안 나가냐는 거 똑같거든요. 그게 좀 어려워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치 파악. 그거 설명해야 돼. 맞아요. 그 이치에 대한 거하고 지금 설명하는 거 들으면. 그러니까 이 태어를 왜 했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만약에 두 가지 방법을 쓴다면, 수련시키는 방법을 두 가지 계통을 쓴다면, 하나는 방금 얘기한 대로 이 기 가지고 설명하듯이 이게 신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 아까 의식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인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하겠다 하고 뭘 하기 위해 집중할 수 있는 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짐승들은 집중할 수 없어요. 짐승들이 맹수가 사냥감 잡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건 그들의 집중과 우리의 집중은 달라요. 계속 하는 방법이고 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집중 자체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의 몸에 인간의 의식이 들어가면 호랑이가 낼 수 있는 힘보다 더 많은 걸 낼 수 있잖아요. 애초에 가지고 있는 신체 능력하고, 얘네들은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그때그때 몸의 움직임을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힘을 다 낼 수가 없는 거고, 집중의 의식. 이 의식을 이용해서 수련하는 건 의식으로 이게 단전이나 아니면 한 부분을 이게 연결하는 건데, 이게 회관반조라 그래요. 회관반조가 아까 말한 대로 외부로 방출하고자 하는 많은 에너지요. 생각 에너지, 감정 에너지,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에너지 소모, 심력 소모, 다 소모형이거든요. 다 나가요. 다 나가는 것을 안 나가게 이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긴다 해서 기운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보는 건 안 보는, 옛날 예로 하면 봐도 안 보는 거, 세상 자체를 물어보고 보는 거, 들어도 안 듣는 거, 이런 식으로 감정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이목구비, 불교적으로 이 안이비설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발산하지 않기 위해서 안으로 수그려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애들을 잘 보면 5살, 6살 애들은 감정이 나와요. 감정 통제가 안 돼요. 짐승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생기면 몸에 둘러싸여요, 그 감정이. 근데 심리학에도 있잖아요. 얘들이 이제 무의식이 언제 생기냐면 억압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참아야 될 때. 이제 애들은 안 참잖아요. 뭘 가지고 싶으면 가질 때까지 떼쓰는데, 어느 정도 나이 되면 이게 때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대충 알아요. 이게 대충 이제 6, 7살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감정이 바깥으로 안 나와요. 감정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의식이 생기고 꿈을 꾸기 시작할 거예요. 꿈은 억압이 일어날 때 꾸기 시작한다고요. 현실에서 내가 뭔가를 가지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억압이 일어나는데, 그 억압이
바깥으로 나가서 방출시켜버리고 막 해버려야 되는데 이걸 안 했을 때 안으로 들어오고 안으로 들어온 그것이 꿈을 꾸게 만들어요. 바깥으로 나가야 될 게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럼 안에서 막 이렇게 쌓인다고요. 이게 탁기가 돼요. 탁기, 무의식, 꿈, 어떻게든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다고요. 짐승들이나 나이 어린 애들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쌓이지 않아요. 감정이라든가 기운이라든가 그런 게 이 바깥에서 다 방출돼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그 떼를 쓰고 응석 부리고 하는 건 아직 제어하는 걸 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제어하자마자 바로 이제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7, 8살일 거예요. 옛날 말하면 조기라는 개념이 쓰죠. 여자는 7, 남자는 8인가? 8, 8에 64, 7, 7에 49, 49 폐경.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조기가 있죠? 이거 알아요? 다 알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 나이 때 됐을 때 이 감정. 그래서 어린애들 보고 있으면 감정을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얘네들은. 그 전이가 쉬워요. 수련한 사람은 이제 잘 느낄 수 있겠죠. 애들의 감정 전이가 편하다는. 근데 어느 나이 때 되면 감정 전이가 조금 걸려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7살 넘어가고 6살 넘어가면은 감정이 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억압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이런 거요. 억제, 자기 억제. 근데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 억압이에요. 억압은 그냥 억압이 잘못하면 수련의 계율이나 아니면 욕구를 제어하거나 금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내 안이 썩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수련을 이렇게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거를 문제가 안 생기면서 이걸 해야 된다고요. 이걸 기술적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잘못 참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적당히 참고 참는 요령도 스스로 터득해야 돼요. 감정을 제어하는 방법을 자기가 해야 된다. 이건 누가 가르쳐줄 수 없어요. 자기가 참아야지. 내가 참으면 병될 것 같으면 참지 말거나 다른 식으로 푸는 방법을 찾아내거나 농담으로 신을 믿으세요. 그렇게라도 아니 어떤 방법이라도 이제 안에서 문제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 제어나 절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은 찾아야 돼요.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게 우선 해야 되니까 이 들어오는 게 나중에 좋게 되면 나중에 좋은 방법으로 쌓이게 해야 돼요. 좋은 방법으로 쌓이면 그것이 기운이 되고 그것이 내 힘이 되고 내 좋은 것이 돼요. 선천이 되기 시작해요. 중국시만 선천이 되게 된다고.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걸 안으로 들려가서 이게 좋은 기운이 되면 선천이 되고 계속 나쁜 게 되면 탁기가 돼서 빠져나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그렇게 돼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잘 안 됐을 때 꾸는 꿈이 그거예요. 지렁이 아니면 국수다발처럼 이렇게 음습한 곳에서 사는 동물들, 식물들, 늪지, 습지, 물에 사는 거 이런 것을 꿈을 꾸거나 그런 것에 대한 자꾸 떠오르거나 그런 때 이게 이 탁기가 아직 정화가 되지 않았을 때 꿈을 꾸거나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수련할 때 초기에. 그래서 나중에 이게 보이지 않게 되면 이게 좀 해결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그런 거 꿈을 꾸거나 징그럽거나 그런 습지, 물에 있는 것을 꾸게 되면 여기와 관련된 것이 갑자기 내 몸에 생긴 거예요. 참긴 참았고 억제하긴 억제했고 뭔가 제어했는데 잘 안 된 거거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대로 정화가 안 되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것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거나. 이건 의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의식으로 하는 거나 몸의 변화를 하게 하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 여기에 따라서 또 하나가 이 방금 얘기한 태어 같은 건데 관념 공부인데 관념 공부요. 관념 공부인데 관념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몸 안에서의 몸의 변화예요.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의 변화는 아까 윤회와 똑같아요.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가려면은 누군가는 아니면 내 안에 무언가는 저기가 목표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몸 스스로 모른다고요. 수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도 돼요. 기가 어디로 움직이고 단전이 어디고 이런 건 몰라도 되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은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어딜 가야 되는 거,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취할 그 목적은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어야 돼요. 이 이정 표현. 이게 있어야 이게 안에서 변해가기 시작해요. 이 내부에 있는 시스템이 변형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명확해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이것만 내 내부에 있는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래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일종의 대중 처방이에요. 우선 아픈 것만 없애버리고 많은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 안 되지 않는데 이 근본적인 건 이거예요. 무엇 할 거냐고요. 이게 아까 읽었던 태어의 문제가 그거예요. 내가 우선 할 게 이 태어적인 건데, 태어적인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머리, 대가리 쓰는 거, 그리고 감정이나 아니면 밑에 이걸 쓰는 건데, 대가리 쓰는 건 이 대가리는 다 형이상으로 넘어가잖아요. 형이상으로 넘어가면 일반화를 시켜요. 다 추상화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일반화.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의 최고 정점이 신이에요. 하나에 의해서,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게 하나로 수렴되는 그곳이요. 이 머리는 이 수렴되는 그걸 원해요. 수렴된 그 하나의 세계. 세상은 다 똑같은 걸로 보려고 해. 평등하게 보려고 한다고요. 통일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 밑에서는 다 다르게 보려고 그래요. 다 틀려요. 어쨌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 몸은 네 거고 내 몸은 내 거고 세상은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이 그 첫째 두려움이 그거예요. 너무 세상에 나와 달라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표현 못 하는데 이 다름으로써 오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다르잖아요. 너와 나는 다르고 엄마도 나랑 다르고 아빠도 나랑 달라요. 같은 가족인데 달라요. 그리고 집도 조금은 저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왜 내가 벽에 부딪히면 아프냐고요. 기분 나빠요. 이게 달라요. 나랑 다 달라요. 이 부분에서는 모든 걸 다 다르게 보고 있어요. 다른 걸로 인한 힘겨움이 있어요. 이게 1차 억압이에요. 다 나와 같지 않다는 거, 생겨먹은 게. 그래서 얘네들은 다 같은 걸로 보려고 그래요. 머리는 다 너와 나와 똑같이 보려고 그래요. 이 밑에서는 다르게 보는데 이게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해야 돼요. 얘네들은 같은 걸로 보게 해야 되고 얘네들은 다른 걸 보게 해야 돼요. 이걸 공부는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다양성이요. 세상에 다양하다는 거요. 다양하다는 것을 이 머리에 인식시켜 줘야 돼요. 다 달라요. 너와 내가 다르고 다 다른 거, 다름은 다름으로써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밑에서는 다른 걸로 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그게 있어요. 그걸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튼 위에는 하나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다를 보게 해야 되고 밑에는 다양하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선 하나를 보게 해야 돼요. 이 감정이라든가 이 신체는 이 세상에 똑같은 거라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그거예요. 이게 아까 태어한 것처럼 여기를 태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보게 만드는 거라고요. 여기는 이미 하나로 보게 할 수 있어요. 이미 자기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는 추상을 계속 추상을 올라가요. 칸트가 말한 이성 이런 개념과 똑같아요. 그거 말고 좀 더 계속 추상하다 보면 결국 하나로 모여져요. 이쪽이 추구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걸 추구해도 재미가 없어요. 쉽게 말해 성욕도 세상에 여자가 많아야 좋은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여자가 다 엄마, 아빠, 누나, 동생, 가족 다 이렇게 돼버리면 성욕을 쓸 데가 없어요. 다 틀려야 돼요. 다 달라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와 다를까를 고민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범죄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다 다르게 보고 있어요. 다르게 바라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을 억제시켰죠. 역사적으로. 여기는 하나로 보게 있으니까 다 같은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억압하면 여기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는 것도 가르쳐주면서 억압해야 돼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이거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오래전부터 다 설명했잖아요. 원효대사가 쓴 대승기신에 보면 거기도 엄청 어려운 얘기해요. 같은 얘기 반복하잖아요. 같으면서 다르면 같은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장황하게 써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거에 다 있는 거죠. 어디가 다르고 무엇이 같고. 그러니까 지금의 그 차이, 들레이즈의 차이나 차이언이나 이런 게 다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동양에서는 수천 년 전에 이미 논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들이 다시 하니까 그거 새로운 것 같아가지고 이해를 못 한다고.
뻔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요. 참 큰일이야. 우리는 그거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거. 그래서 이제, 이 신체적으로 수련하는 방법은 쉽거든요. 뭐, 쉽게 말해 단전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 단전이 여기니까 여기에다 집중해가지고 하면 된다. 뭐, 기령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고 가르쳐주기가 쉬운데, 내 꿈, 아니면 뜻,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련해서 뭘 할 건지, 수련해서 어떻게 될 건지, 이게 헷갈리면 이제 아까 말한 그런 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중맥이 나갔는데도 머리 위에 중맥이 볼록하고 나왔는데 더 이상 안 나가요. 안 나가는 이유는 두려움이 있다고 해야 돼요. 어떤 두려움이란 꼭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나간 다음에 할 게 없거나 나간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일종의 쉽게 말해 사후세계 같아요. 내가 사후세계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문제는 갈 데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죽은 다음에 뭘 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해요. 죽은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선생님 찾아. 맞아. 스토커야. 그게 그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갈 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아요. 이것도 나갔는데, 내 신체에서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뭘 해야 할지 몰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못 나가요. 더. 그래서 다시 들어와요. 나가면 무섭거든요. 갈 데도 없고. 그럼 들어와요. 이거 죽은 다음에 거기서 살지 않고 인간 세계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족이 빌붙거나 누군가에 빌붙거나 하면서 어딘가에 빌붙으려고 하죠. 그게 나한테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거기서 더 좋은 세계 살지 않고 거기 훨씬 좋은데 왜 오겠다는 건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배가 고프게 해요. 누가 뭐 하지 말라고 억압을 해요.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세상인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도 나가서 이걸 원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은 세상이고 할 게 많은데 나가서 딱히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이해를 못하면 나가봐야 없어요. 또 들어와요.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제가 뭐라 막 그러면 또 해야 된다는 데 올라가요. 그럼 또 나가요. 그럼 또 나가봐야 또 할 게 없어요. 이게 반복이에요, 계속. 이 중맥이요. 이 중맥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라고 나중에. 그러다가 사는 게 힘들면 이것도 이제 꺾여 들어가고 그러면 다시 이것 중맥도 사라지고 이렇게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가게 하냐고요, 이게. 근데 이게 이 머리하고 감정하고 다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만 이걸 원한다고 해서 이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선은 될 것처럼 보이는데 나간 다음에 이 머리 스스로도 아무리 해도 여기서 따라오지 않는 한 그냥 머리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다 다 되돌아와요. 멀리 못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따라가 줘야 돼요. 이게 중맥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정확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닌데 요거 밑바닥에서 시작한다고요. 내 진짜가 위로 올라가서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내 진짜요. 내 전체요, 전체. 내 전체가 다 한꺼번에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못 나가요. 단순히 유체이탈이나 뭐 영혼 빼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제 유체이탈 안 해봐서 그렇지만 해보면 나간 다음에 뭘 하는 줄 알아요? 할 거 없어요. 그럼 뭘 할 거예요? 그냥 유체이탈 연습할 때 그게 있잖아요. 방 안에 앉아가지고 문 열고 그다음에 거실을 지나서 대문 열고 나가요. 이렇게 원래 유체이탈 연습 이렇게 하거든요. 나가서 뭐 할 거예요? 이게 어설프게 가르쳐준 유체이탈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안 돼요. 카발라 어떻게 하냐면 카드 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요. 카드. 뭔 카드예요, 그게? 타로 카드인가?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준 데 가서는 유체이탈 그렇게 안 시켜요. 가는 곳을 정해놔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카드나 자기가 좋아하는 타겟이 있어요. 대개는 천사들 걔네들이 있어요. 원하는 천사를 정해놓고 그 천사를 만나러 가요.
그냥 뭐 바깥에 나가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공부 그러니까 엄하게 갖춘 데 가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갖춘 데 가야 천사를 만나러 가요. 그럼 천사가 진짜인 천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천사예요. 이 얘기는 내가 닮고 싶고 내가 나중에 돼야 될 내가 이루어야 될 내 이상형이란 말이에요. 모델이에요. 모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천사가 아니라고요. 실제 천사가 아니에요. 이런 천사 만나러 가면 큰일 나요. 만약에 진짜 내가 유체 나갔는데 이 진짜 존재다 그러면 난 죽을 수도 있어요. 꼭 나 존재가 너무 심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체 입대를 할 때 가는 길을 정해주는데 이 정해주는 루트를 카드를 이용하거나 어떤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정해놓고 그 길을 간다고.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않아. 이건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이 막 이거 퍼뜨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엄한 거 배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배우는 건 제대로 배워야 돼요. 유체 입대 정해진 루트로만 나가고 정해진 루트로만 걸어 들어와야 돼요. 자기가 미리 루트를 정해놓고 미리 정해진 대로 나가고 정해진 대로 들어와야 돼요. 엄마한테 빠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카발라가 있는데 우리도 있어요. 우리는 청선법이라고 그래요. 신선 부르는 거예요. 주머니에 가지고 신선 부른다고 여동빈이 맨날 부르다는데 여동빈 참 불쌍해요. 그것도 보면. 이거 진짜 여동빈 부르면 진짜 올 거라 생각하는 사람 미친놈이에요. 이게 아니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래 신선이 되겠다 하는 그 방금 전에 내가 썼던 이 태어론이요. 이 신법이요. 이거 신법이에요. 다. 주머니나 자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식하게 하지 않아. 얘네들이 오히려 더 그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우도방 애들은 막 그 던져놓고 그냥 해요. 호흡하라고 했지. 그럼 끝이에요. 근데 이 자방은 다 체계적으로 갖춘다고요. 이게 왜 하는지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하는지 이거 여동빈이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여동빈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동빈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동빈이 돼야 돼요. 왜 굳이 여동빈이냐면 여동빈이 중생구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계속 중생구지하기 위해서 태어난 이런 시기가 있다고. 여동빈의 이미지가 있어요. 단순히 등천한 놈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활해온 그 자체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동빈이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여동빈의 이미지를 이게 우리가 수련해서 해야 될 그것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놨다고요. 왜냐고요?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여동빈을 이용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여동빈을 그렇게 이상향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옛날 사람들 것은 또 재밌어요. 9299이라는 그 시도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9개의 계곡에 들어가는 것도 여기서 유체이탈법이에요. 의식 나가는 방법. 한 계곡마다 이게 다 한 단계 넘어가고 한 단계 넘어가고 의식을 나가서 이렇게 나가는 방법, 나가는 길을 정해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 사람도 다 체계적으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걸 하는 이유 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내가 공부를 하는데 도를 닦아가는데 어느 부분에 정치하고 있는 게 내가 이쪽에 사후세계처럼 그쪽 세계가 다 비정상적인 세계잖아요. 그쪽 세계가 어떤 세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이러이러하게 살아갈 것이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니면 뭐 이런 인생,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 아니면 이런 것을 위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실제 문화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것을 해야겠다는 이걸 정해놓는 게 이 유체 영혼 나가는 기 루트를 정해놓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이 루트를 정해놔야 돼요. 내가 깨달아서 도 닦아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이 루트를 정해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도가 진행되어 갈 거라고요. 수도 그냥 진행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지로 수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후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똑같아요. 나가서 뭘 할 거냐, 나가서 뭘 할지 정해야 돼요. 죽어서 뭘 할 건데요. 죽어서 뭘 할지를 정해야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죽어서 거기를 가거나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안 정하면 정말로 진짜 저한테 와야 하면 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하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잘못 가르쳤네 이렇게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가르쳐줬어요. 증거인멸. 증거인멸이 뭐요? 잘못 가르쳤다는 증거를 없애버려.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 수도할 때 나가서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수도해서 성공해서 무엇을 할지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태어, 이건 일차적인 게였고, 내가 태어가 되어봐야, 아니면 신이 되거나, 아니면 뭐, 혼돈, 뭐, 무극이 돼봐야, 뭐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그나마 좀 점잖게, 좀 돌려서 설명한 거예요. 이 얘기는 돌려서 설명한 거예요. 내가 태어가 돼봐야 죽어 살 일이 없어요. 난 태어가라고 죽어서 뭐 할 건데요? 계속 태어가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후 세계에서 뭘 할지가 이 중맥이 올라가서 뭘 할 거가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여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현실에서 내가 깨달아서 해 가던 그것을 죽어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뭐 저를 비교하면 제가 여기서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원하는 거나 뭐 하겠다 하는 건데 이건 분명히 죽어서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어서도 하기 위한 것도 미리 정해놓고 있다고요. 내가 여기서 하던 것을 거기서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 잘 사귀어야 돼요. 여기서 만난 사람하고 어디서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일관성을 이걸 같이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사후 세계와 이쪽 세계 사후 넘어가서 다음 생에 이 윤회 들어간다, 이게. 윤회에서 넘어갈 때도 거기서도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나 이런 사람을 태어나겠다고 태어나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원하는 사람을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어야 돼요, 계속. 그래야 그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이건 이해져야 된다고요. 일관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머리 위에서 중맥이 올라간 다음에 갈 데가 없는 건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할 걸 내가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정하라고요. 태어난, 이건 말 그대로 책이에요. 원론이에요.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것도 되지만, 원래는 전,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몰아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일종의 트레이너가 있어야 돼요. 훈련할 때, 헬스클럽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아령 들고, 혼자 이게 띵뛰고 하면, 5분 하거나 한두 개 들고 나면 진짜 하기 싫어요. 얼마나 하기 귀찮고, 그리고 오늘은 했는데, 내일 나가기 싫어요. 근데 이게 트레이너가 있으면, 트레이너 때문에 해요. 자꾸 하라고 지켜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 할 거 2개 하고 오늘 할 거 내일도 해야 돼. 트레이너가 오라고 한단 말이죠. 자꾸 이렇게 누군가가 옆에서 다그쳐 줘야 더 힘을 내고 또 나아가려고 한다고요. 그 다그치는 걸 옆에 사람이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사람이 안 해준단 말이에요. 누군가한테 계속 기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게 이 신법이에요. 내가 날 몰아붙이기 위해서 계속 앞에 당근을 제시하는 거예요. 요거 해야 된다. 태어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저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 당근 제시 해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트레이너처럼 이렇게 몰아붙여 줘야 된다고요. 몰아붙일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게 그게 신법이라고 그래요. 신법.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법이 그 얘기예요. 당근. 내가 제시한 내 당근. 암시요, 암시. 더 쉽게 말하면 암시요. 날 암시시킨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이거 해야 된다고 계속 내가 암시시켜놓으면 또 그게 가요. 좀 쉬면 안 되나? 몇 시인데 아직 안 됐어요, 시간. 3시 5분. 55분입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